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저번 편 상의에 이어서 이번 편에는 하의, 우의, 세트 정장, 기타 등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의, 반바지 하나, 끝. 이 반바지는 굉장히 특이한 반바지입니다. 뒤에는 주머니가 2개가 있고요. 앞으로는 앞주머니가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 지퍼를 또 열면은 4개, 반대쪽까지 해서 5, 6개의 주머니가 달려 있고요. 보시면 디자인이 좀 독특한데 여기 노트북이 있죠?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다니지는 않겠지만 잡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머니에 달려있는 지퍼를 열면은 여기는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젖으면 곤란한 것들을 이 안에 넣습니다. 뒷면에는 고리들이 또 달려 있어서 어디 걸어두기가 굉장히 좋은데, 호텔이 아닌 숙박시설, 샤워 후 옷을 다 입고 나와야 되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는요, 갈아입을 옷들과 세면도구를 곳곳에 넣어둔 다음에 여기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샤워하는 곳에 걸어둡니다. 여권이나 지갑,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방수 지퍼 안에 넣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꼭 들고 가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반바지인데 기능이 많다 보니까요 3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반바지 하나. 15번째, 긴 바지. 지금 이 안에 정장이 3벌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바지를 제외한 별도로 제가 구입한 긴 바지는 현재 없습니다. 긴 바지 0. 이거는 잘 때 입는 잠옷입니다. 잠옷 바지 하나. 최근까지 입었던 빨간색 프레드 페리 긴 바지는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한 이유는요, 2달 내로 청바지를 하나 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청바지를 사는 건 2-3년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청바지를 안 입었던 이유, 무겁고 부피가 있고 잘 안 말라서입니다. 그런데 내구성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아래 세트가 아닌 긴 바지가 잠옷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16번째, 몽벨 비올 때 입는 자켓입니다. 정말 가벼워요. 제 영상에서도 몇 차례 등장했었고요. 일할 때, 여행할 때 꼭 챙겨가는 자켓입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강박이 있는 사람이 주머니가 없는 걸 산 이유, 엄청 가볍거든요. 전달이 되나요? 얼마나 가벼운지? 이거는 방수 바지입니다. 파인트랙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내부 재질이 고어텍스는 아닌데 파인트랙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수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어텍스 못지 않은 방수 발수력을 자랑합니다. 가격대는 일반 수입산 아웃도어 브랜드 정도 하는데 보다는 싸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인트랙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수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방수옷 2개는 아웃도어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텐데, 제가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장소로 여행을 다니는 이유도 있지만 주머니 못지않게 방수에 집착하는 이유는 비를 맞아서 저체온증에 걸린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체온증은 누구나 겪는 감기 같은 게 아니라서 사실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어떤 상황에서 저체온증에 걸렸었냐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도중에 비를 맞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서 처음에는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뭐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 걷거나 언덕을 오르면서 체온을 올리면은 금방 몸이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한 번 이렇게 마비가 되기 시작하니까 실내에 들어가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따뜻한 곳을 가서 얼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당시 저의 자유활동이 전혀 없는 일로 간 거였기 때문에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점점 이성의 끈이 멀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요단강이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때 자연의 무서움을 알고 나서 방수와 추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자, 보시면 제 옷 중에 겨울옷이, 따뜻한 옷이 많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 저는 추워지면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한창 일할 때 성수기에 바짝 벌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돈
안정 이런 거 다 포기하고서라도 저는 유목민처럼 따뜻한 곳을 가는 게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를 자유롭다고 평가하시는데 제가 자유롭다기보다는 무엇을 포기하고 선택하느냐인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따뜻한 옷을 사고 난방이 잘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겨울을 버틸 수는 있겠죠. 먼 훗날 그런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목민 생활이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정장입니다. 이거는 관혼상제나 업무상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입는 정장이고요. 항상 세트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벌로 칠게요. 18번째 옷입니다. 저보고 결혼식 같은 거 가시냐고 여쭤보시는데 얼마나 냉정하게 봤으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참여를 합니다. 장례식장도 당연히 가고요. 그런 자리에 갈 때 빌려 입을 수 있는 정장이 있다면은 빌려 입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좋은 대책 마련이 없어서 이 옷을 두고 있고요. 빌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은 이거는 처분할 겁니다. 사실 이 옷이 저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옷이에요. 일본에서 회사에 다닐 때 아내가 저에게 처음 선물한 정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면은 불필요한 걸 알면서도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은 처분할 생각인데 이걸로 아내의 동의는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 입을 거면 알아서 하라고 말을 준 게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캐주얼한 자리, 비즈니스에서도 입을 수 있는 스노우피크 정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따로 입을 때도 있기 때문에 19번째 옷, 20번째 옷. 이게 정장인데요. 신축성이 웬만한 아웃도어 의류보다 더 좋아요. 이거를 입고 등산도 갈 수 있습니다. 상의는 주머니가 2개, 비밀 주머니, 열면은 볼펜을 꼽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안쪽에도 주머니. 이 옷이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이것도 완전 돈지랄이었어요. 당시 환율로 90만 원 가까이 줬던 것 같아요. 이 90만 원 주고 산 거를 어떻게 빠냐면요. 이렇게 해서 물기가 쭉쭉 떨어져도 그냥 널어두면은 금방 마릅니다. 일단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사길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가격이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실밥 하나만 튀어나와도 멘탈이 조금 흔들립니다. 이것도 검은색 정장. 여기 있는 검은색 정장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관혼상제와 비즈니스용. 이거는 어렵지 않은 자리에 일하러 갈 때, 여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혼자 입고 싶다. 스노우피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빨아도 되는 거예요. 세탁기로 돌려서 탈수를 하면은 젖은 상태로 입어서 20-30분이면 다 마르는 그런 옷입니다. 이거는 세탁소의 클리닝, 얘네는 발빨래. 바지랑 상의 따로따로 입는 경우가 있어서 21번째 옷, 22번째 옷. 이 정장은 주머니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입는 이유. 이것도 신축성이 좋아서 비행기를 탈 때 입으면은 크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이 바지를 입을 수 없는 이유는 핏이 마이클 잭슨 같거든요. 단독으로 입는 긴 바지가 현재 잠옷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긴 바지와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바지는 나중에 사게 되면은 따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따로 분리를 했는데 이거를 세트로 세는 거는 찝찝하네요. 분리! 절대 따로 안 입지만 분리합니다. 그러면은 옷이 다 해서 23벌이네요. 자, 옷은 23벌인데 입는 거잖아요, 다. 속옷과 양말도 입는 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속옷 양말 주머니입니다. 속옷 하나는 입고 있으니까 여분으로 하나, 그리고 양말 2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제가 가진 옷의 전부 다이다 보니까 옷장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가방에 보관할 때도 있는데 습기가 차면은 옷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꺼낼 수 있는 곳에서는 옷을 이렇게 꺼내둡니다.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없는 옷 2벌이 장모님 댁에 있습니다. 2개 다 다운 자켓이고요. 제가 버린 것들입니다. 털이 너무 많이 빠지고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서 버렸는데 그거를 제 아내가 주워다가 집안에 걸어놨더라고요. 일단은 제 품에서 떠나보낸 건 맞는데 아직 그 장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가댁이라던가 다른 곳에 제 짐을 두는 게 싫어서 이거는 협의를 해서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 작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행 가이드, 인솔자, 영업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과 평상복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서 현재 이 정도까지 줄인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미니멀리스트 여행 작가였다면 이 정도까지 옷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더 줄이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사실 책이 대박이 난다거나 영상이 대박이 나서 이런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부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회와 섞이는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 넘은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일을 하면은 이 현실적인 긴장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일하는 건 싫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다른 일에 비해 비교적 쉬는 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서 싫어도 하는 거죠. 재수없는 소리 한 번 더 하면은 여행 관련 일에 제가 재능이 있다는 건 느껴요.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요즘 자기 어필 시대니까 말을 해보면은 일은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서 주변 평가도 나쁘지 않고 센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평가와 저의 적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일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교양이 덜 된 사람이 많아요. 교양도 덜 갖춰지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열흘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전화 공포증도 있고요. 약간의 대인기피증까지 느껴요. 그래서 일을 너무 자주 많이 하면은 정서적인 불안도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미니멀 관련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시각과 너무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10대 아이돌 가수가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넌센스인 것처럼요. 아직은 이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연하지 않은 부분을 당연한 듯한 권리로 따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저는 이 업계를 떠날 겁니다. 괴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괴물이 돼버린 관계자를 보고 든 생각이에요. 그런 날이 와서 제가 일을 그만두면은 가진 옷의 개수와 의상 변화는 있겠죠. 저번 영상을 통해 제가 옷이 많다는 의견을 여러 글 읽었습니다. 제가 피해망상이 심했다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남겨주신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다만 내 똥이 가장 굵다고 생각하는 제가 과연 그런 의견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까요? 미니멀하기.